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54쪽 쭉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교과서 54쪽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임석재님의 설명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그 위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 이 글은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글에 드러난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고 중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여 읽어보자. 그 다음에 글의 구조적 특징과 전개 방법을 파악하며 읽어보자. 글을 읽고 요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보자. 읽기 전에 나와 있죠. 자, 핵심 정리를 해봅시다. 갈래는, 장르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갈래가 장르이죠.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풀이한 글이 바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굉장히 쉽다고 할 수가 있죠. 성격은 설명적이고 분석적이다. 분석. 어떤 부분을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한옥 설계에 담긴 과학의 원리. 주제는요,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한옥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은 한옥에서 구현한 통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했고요. 정의와 대조,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 예, 설명 방법이죠. 대조, 설명 방법 가운데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을 대조라고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예시라고 하죠.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의 구성을 한번 보면 한옥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 편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 편견이죠. 편견 때문에 세상에 괴로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나는 좋다, 저것은 싫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편견입니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편애라고 그러죠. 편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관심이 없고, 그런 편애 가장 학생들은 싫어한다고 그래요. 자, 머릿말 한옥에 대한 편견. 본문은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 바람길 내기.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는 두 번째는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이게 이제 본문이고, 내린말은 한옥의 가치. 한옥은 참 가치 있는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지혜가 담긴 집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본문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머릿말이라고 쓰세요.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친자연적 건축물,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는, 밑줄 그으세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밑에다가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라고 써줘.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생활하기 불편하다. 그 밑에다가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 의미라고 써주세요.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옥이 생활하기 불편한 이유가 나타나 있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는 한옥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편견이다. 자, 여기 머릿말을 딱 끊어서 한옥이 불편하다는 편견이 있음 써주세요. 끊어서 한옥이 불편하다는 편견이 있음. 요즘, 자, 여기부터는 이제 본문 1이 되겠습니다.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들의 불편함이 화제이다. 이게 한옥과의 대조적인 게 바로 초고층 주상 복합에 해당하겠네. 친자연적이지 않은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 자연 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격이다.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를 입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다. 자, 여기 보세요.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밑에다가 자연 환기를 봉쇄한다는 말입니다. 자연 환기를 봉쇄함.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된다.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자,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한다. 여기까지. 그 밑에다 한옥은 상식과 이치를 따르는 경우임이라고 써주세요. 한옥은 상식과 이치를 따르는 경우.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통의 원리 두 가지 아까 나와 있었죠. 바로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모로 쫙 둘러두세요. 통의 원리. 자, 밑에다 써줘. 이 글의 핵심어.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 등과 같은 말로 한옥의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 곧 자연적이다. 본문 1 끊어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인 한옥이라고 써주세요.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시 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첫 번째, 거시 기후에 맞춰. 설명문이기 때문에 거시 기후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시 기후란 계절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바로 이제 거시 기후의 개념이 나와 있네.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다. 한옥에서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여 가지 않도록 했다. 자, 끊어주세요.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여 가지 않도록 했다. 그 밑에다가 바람길을 만들 때 고려한 점. 자, 이 글에서 바람길을 만들 때 고려한 점을 쓰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여 가지 않도록 했다. 이걸 써주면 되겠네. 자, 딱 끊고 한옥에서 통을 구현하는 첫 번째 방법, 바람 내기 길이라는 거죠. 바람길 내기. 자, 교과서 54쪽 날개 활동 보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죠. 왼쪽에 평소 집안에 더울 때 어떻게 더위를 피하는지 떠올려 보자 그랬죠. 자, 시간 관계상 답을 선생님이 펼쳐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연다, 선풍기를 튼다, 에어컨을 켠다, 찬물을 마신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한옥의 안채를 지을 때 날개 활동 보세요. 오른쪽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고려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그랬네요. 중문을 남쪽에 두고 대청을 북쪽에 두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또 대청 뒷면에 나무창을 설치한다. 나와 있죠. 다시 교과서 5째 줄.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사랑채는 대부분의 방을 홉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 쉽다.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 보고 있어서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것이다.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기까지 창이 보통부터 여기까지. 바로 한옥의 사랑채에 조성된 바람길 써주세요. 한옥의 사랑채에 조성된 바람길.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여름철에 바람을 집 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하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다. 중문을 안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다. 이유는 뭡니까? 안채 바람길을 만들 때 고려할 점입니다. 써줘.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다. 안채 바람길을 만들 때 고려할 점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